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비뇨 상식을 채워드리는 조식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올입스처럼 오래된 이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옛날에는 TURP 아니면 홀랩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유올립스도 나오고 리줌이 나오고, 요즘에 아이틴드라고 하는 방법도 나오고, 또 워터 대신하는 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혼동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수술 방법이 나한테 좋을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리줌이 사실은 되게 쉬워 보여요. 내시경 들어가서 그냥 바늘만 톡 100번 찌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자면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내시경보다는 리줌을 보는 내시경은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측, 좌측 옆, 가운데 옆 이런 것들을 미리 초음파와 내시경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막상 들어갔을 때는 어딜 찔러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리줌을 많이 하신 의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리줌 외에 다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해본 그런 의사한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홀랩이나 다른 수술,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전립선이 실제로 들어가서 내시경 수술을 해보면 몰캉몰캉하게 솜처럼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들이 있고, 탱탱볼처럼 정말 딱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탱글탱글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줌이 침입했을 때 전립선 기화되는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이 크면 클수록 리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줌 수술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줌 수술 안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엽이 많이 커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엽을 제거하기 위해서 리줌을 썼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어가지고 너플너플 거리거나 5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변 보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부만 홀랩으로 진행한다든지 일부만 TURP를 진행해서 커진 그 남아있는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주면 역사정을 방지하면서도 소변 보는 걸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리줌도 할 줄 아시는, 홀랩도 할 줄 아는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가 의사한테 왔을 때 소변 검사, 소변 속도, 요속도 검사, 잔뇨 검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분이 정말 필요한 게 수술이구나, 근데 수술 중에서 리줌을 하면 좋아지겠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만 리줌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실제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왔을 때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방광 문제가 메인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전립선 수술에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죠. 또는 전립선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커가지고 리줌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홀랩이 더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옵션을 가진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진솔하게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로컬 중에서 제가 제일 홀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다양한 옵션을 가진 의사한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마취통증외과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다들 마취통증외과 의사가 전문으로 있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취를 하고 수술까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